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식은 날일자는 상대돌이 약할 때만 사용하자입니다. 자, 백이 지금 뻗었을 때 날일자를 간 장면입니다. 뭐 지금은 충분히 둘 수 있어요. 백 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다만 백 두 점이 조금이라도 강하면 반격을 받아야 되고 제 입장에서도 사실 이 날일자는 약간은 모험에 가깝습니다. 자, 백으로 한번 타겟 해볼게요. 붙이고 젖히는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뻗고 뭐 밀고 날일자를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이 날일자는 굉장히 약점이 많은 행마가 되겠는데요. 흑이 지금 이제 이걸 받기는 뭐하니까 큰 자리를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때 되게 건너붙이고 끊고 뻗는 것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상당히 강력하고 지금 보시면 공수가 역전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흑이 지금 이 정도에서 날일자를 가도 굉장히 강력한 반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날일자는 생각보다는 꽤 조심해야 되는 행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라면 이제 건너붙이는 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뭐 이쪽에 뭐 응원군을 놓거나 아니면 좌변에 돌을 미리 깔아서 이 건너붙임을 대비하는 식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백두점을 조금만 좀 이제 강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두 칸이 벌려져 있는 상황에서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이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해나가다가 중간에 바로 건너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보다 훨씬 강력해요. 지금 흙이 일단은 여기 좌변에 돌이 깔려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공수가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흙은 이 백이 약하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한 칸만 띄워야 돼요. 그리고 백이 뛰어나온다면 그냥 이제 받아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날일자를 잘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공식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공식은 날일자의 측면을 노리자입니다. 날일자가 사실은 굉장히 약한데 바로 끊는 게 안 되는 경우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축이 되거나 당장은 무리거나. 하지만 끊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혹은 끊겠다고 약간 근처에 돌을 갖다 놓으면은 상대가 하나 더 지켜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날일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건너붙이는 수가 보이는데 지금 당장 건너붙이는 것은 백이 단수치고 막은 다음에 흙이 밀고 나올 때요. 들여다보면은 흙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넉점이 도망을 가야 하는데 찌르고 끄는 다음에 단수를 치면 이 한 점을 나올 수가 없죠. 나오면서 다섯 점이 다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이 한 점이 잡혀서는 고전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날일자를 했을 때 당장 끊는 게 안 된다고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사실은 날일자를 뒀을 때 가장 나쁜 응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이 젖히고 이을 텐데요. 백이 지금 이렇게 되면 날일자를 가지 않고 한 칸을 뛴 형태에 비해서 상당히 이득을 본 형태가 됩니다. 지금 백이 중앙 쪽에 훨씬 활발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옆으로 한 칸을 뛰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지금 건너붙이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손을 뺀다면 이곳을 건너붙이는 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바로 끊어지죠. 이 한 칸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백의 우변이 순식간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결국은 이곳을 하나 받아둬야 할 텐데요. 혹은 이렇게 받아둬야 할 텐데 이 한 칸은 백의 일단 붙이고 뻗는 거는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니까 굉장히 큰 활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상변을 가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두었을 때 지금 이 끊는 곳, 이 부분이 급소가 되겠고요. 반면에 날일자를 한 곳을 붙여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행마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